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83명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이동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접종과 부스터샷 방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앞서 정부는 12세에서 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월등히 크지 않다며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은 5만여 건으로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단 상태인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압박으로 재개되는 건데 중국이 새 조사팀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화이자의 CEO가 1년 이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이 1년에서 3년마다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3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이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2,383명 발생하면서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2,356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773명, 경기가 755명 등 수도권에서 1,673명의 환자가 나와 7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남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비수도권의 비중은 그동안 20% 초중반을 오가다가 오늘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2,456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총 31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반 이후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증가세가 반영되고 다음 달 초 연휴가 2차례나 예정돼 있어서 전국적 대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고위험군과 의료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돌파 감염을 막으려면 접종 완료 후 백신을 또 맞아야 합니다. 부스터샷입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곧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고위험군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돌파 감염에 취약해서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에선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에선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돌파 감염에 걸렸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면역이 형성되거나 면역이 지속되는 게 젊은 층보다는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좀 더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스터샷 말고도 일반 백신 접종 대상을 12살 이상 청소년과 임신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추석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치명률이 안심할 정도로 감소하냐는 건데요. 결국 백신 접종률에 달려 있습니다. 최기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 폭증했습니다. 추석 여파는 이번 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전망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 검사와 확산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진자 수 폭증을 이끌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줄어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접종 완료자의 경우 중증화율은 2.21%에서 0.6%까지 낮아졌고 치명률도 0.28%에서 0.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아주 절실하고요. 지금 다행히도 세계 굴지 제약사들 3곳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의료 체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데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위드 코로나 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거리두기 단계 조절 같은 점진적 정책을 펴야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대응체계에 가해질 부담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향후 1, 2주 동안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 환자가 더 급증할 경우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9,760개 중 절반 이상이 환자들로 차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 3,700여 개, 38%쯤 됩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976개 가운데 499개가 남아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살피면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었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충남과 제주, 전남과 대전, 경북 등 여러 곳에서 남은 병상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 환자가 격리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감염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향후 1, 2주간 확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다면 병상이 포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체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제 3, 4천 명 이상 증가되는 환자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안에까지는 일단은 너무 많은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병상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늘어난 확진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현재 수도권 포함 지자체 9곳에서 운영 중인 재택치료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 환자에 한정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면 50세 미만 환자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증화 위험이 큰 5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소아, 청소년, 임신부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 이른바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 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만 19세 이상이고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에서 캐시백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롯데와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2달 동안입니다. 캐시백은 7천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됩니다. 전기료와 우유값에 이어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커지고 국민 삶이 더욱 팍팍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12월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여 전기료 추가 상승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유값이 5% 올라 빵과자, 먹거리 줄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15달째 동결돼 온 도시가스 인상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료인 LNG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8%로 잡았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를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 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 들어 7월과 8월에 2.6% 상승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달 연속 2%를 웃돌았습니다. 전기료, 우유값에 이어 주요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지난해 4분기 물가가 0%대에 그쳤던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1.8% 물가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습니다. 4분기 전방위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삶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료품 상승에 머물고 있던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켜 이후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도 넘기면 2011년 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1 사법연감을 내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인 5만 370여 건으로 4만 5,640여 건인 2019년도보다 1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 3,860여 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1,060여 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는데 법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가동을 멈췄던 현대차 아산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24일까지 전체 공장을 휴업했습니다. 추석 이전 사흘 동안의 가동 중단으로 아산 공장에서는 약 3,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단 상태인 코로나19 기원에 관련된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WHO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인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할 WHO 새 조사팀은
20여 명의 과학자로 꾸려집니다.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 보안 전문가, 유전학자, 동물질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사팀 모집에는 현재 수백 명이 지원했고 이번 주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입니다. 새 조사팀 구성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WHO에 조사 재개를 압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WHO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조사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소 1명 이상의 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ina has not been transparent. They need to do more. And so that's what we've been, I think, very vocal about this these past several months, and we'll continue to do so. 새 조사팀 구성에는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의 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의 지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실 유출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중국이 새 조사팀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뻔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사를 명분으로 코로나 피해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 메릴랜드주 미군 실험실 조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中国将继续支持和参与全球科学溯源，坚决反对任何形式的政治操弄。 이에 따라 앞으로 재조사를 둘러싸고 또 한 번 미중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 앨버트 볼라가 1년 내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라 최고 경영자는 ABC 뉴스에 출연해서 1년 이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 변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거나 앞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라 CEO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재접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린 정말 모르며 데이터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또 모더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의 대유행 종식 전망 시점과도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금지됐던 아이들의 헬로윈 사탕놀이 트릭 오어 트릿이 올해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31일 헬로윈에 트릭 오어 트릿을 해도 되냐는 질문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사람들이 붐비는 헬로윈 파티에 가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트릭 오어 트릿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예방 전략을 실행한다면 교내 전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룹 BTS를 비롯해서 세계적 스타들이 총출동했고 미국에서는 해리 영국 왕자 부부도 무대에 올라서 백신의 평등한 분배를 촉구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숭례문을 배경으로 방탄소년단이 퍼미션 투 댄스를 선보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해 24시간 생중계하는 자선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겁니다. 국제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주최한 이번 콘서트에는 세계 정상급 팝스타와 명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와 제니퍼 로페즈 등이 공연을 펼친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장에는 인파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도 이 무대에 올라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 극빈국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t is wrong that so much of the vaccine supply has only gone to just 10 wealthy nations so far and not everyone else. It's just not okay. 파리 에펠탑 행사장에는 엘튼 존과 에드 시런, 블랙 아이드 피스가 2만 명이 넘는 관객과 열기를 나눴습니다.
관객은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If you don't get vaccinated, you are not a citizen of nothing for me, because your freedom impacts my freedom. And if everybody is not vaccinated, what we are doing here means nothing. 백신 추가 기부 동참 약속도 나왔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백신을 1억 2천만 회분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기부에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인 싱가포르에서 또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93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기록한 역대 최다 수치보다 300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도 6일 연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간킴용 통상산업부 장관은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산소호흡기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과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가스요금 급등 등 에너지난 해결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콰제 퀄텅 기업부 장관이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은 영국 중부에 16개 미니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2050년까지 일자리가 4,000개 생길 것이라며 투자금 2억 1천만 파운드, 우리 돈 3,390억 원을 확보해 두고 정부의 매칭 펀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소형 원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 가스요금 상승과 북해에서 이례적으로 잔잔한 바람으로 인한 풍력 발전량 감소가 겹치면서 원전 필요성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폭발한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불타는 듯한 용암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언덕길을 강물처럼 미끄러져 내려오는 용암이 주택을 포함한 460여 채의 건물을 파괴했고 7,000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섬의 많은 지역은 화산재에 뒤덮여 이 섬의 주요 산업인 바나나 농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uy preocupante la situación de la ceniza porque va tapizando completamente todo el barrio, ¿no? Entonces ha sido un destrozo terrible para plantas, animales.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라팔마섬 화산에서 또 다른 분출구가 열려 섬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항이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비행편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Salimos el martes y no nos han comunicado todavía si han suspendido o no. Estamos mirando otras opciones de irnos en ferry a Tenerife y coger allí un vuelo hacia Barcelona. 현재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에 도달하기까지는 2km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 직후 시간당 700m 수준이던 용암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용암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은 1971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국한되어 있던 구독이라는 단어가 SNS 플랫폼은 물론 속옷과 약, 꽃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구독 서비스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